금강산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유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복이는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이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 공부는 해서 뭘 하느냐, 아비 없는 자식하고는 놀지도 말자며 놀려댔습니다. 그때마다 유복이는 눈물이 핑 돌며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복이는 어머니께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는데 금강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복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원수를 자신이 갚겠다고 맹세하고 그날부터 호랑이를 제 손으로 죽이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복이는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총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유복이는 나는 새도 척척 잡아내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유복이는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큰일 날 소리 말아라. 아버지는 바늘 귀를 맞으셨어도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복이는 아버지의 솜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3년 동안 더 총 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이 지나 어머니는 기둥에 꽂아놓은 바늘귀를 맞춰보라고 하셨습니다. 유복이는 그것을 잘 맞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유복이가 어머니께 이젠 금강산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사실 아버지는 바늘귀를 맞추지 못해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기쁜 얼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복이는 금강산에 도착하자마자 오막살이 집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먼 데에 있는 개미도 쏘아 맞췄는데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며 금강산에 들어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유복이는 총으로 먼 데에 있는 개미를 쏘아 맞췄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사실 아버지는 먼 데에 있는 개미를 맞히지는 못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이라며 그만하면 금강산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시고 누룽지를 싸주셨습니다. 유복이는 깊고 험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누룽지를 먹으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유복이는 널따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왜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안 나타나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복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복이가 스님에게 누룽지를 한 줌 떼어주자 스님은 누룽지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복이는 스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 이빨이 보였습니다. 유복이는 호랑이가 둔갑하여 나타난 것을 알아채고 총을 꽉 잡고 저놈이 다른 곳을 볼 때 총을 겨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유복이를 노려보며 누룽지를 야금야금 먹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손은 사람 손톱이 아닌 호랑이 발톱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누룽지를 다 먹으면 나에게 덤벼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지 유복아 빨리 총을 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복이가 일부러 먼 산을 바라보는 척하자 스님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유복이가 재빨리 총을 쏘자 스님은 호랑이의 모습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유복이는 다시 산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웬 할머니가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유복이는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호랑이가 둔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복이는 할머니께 감자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이 어느 놈의 총에 맞아 감자를 갈아먹여야 살아나니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호랑이가 둔갑한 사람이란 걸 안 유복이는 총으로 할머니를 쏘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호랑이였습니다. 유복이는 또다시 총을 들고 산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이 마른 유복이는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마침 예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유복이는 여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어떤 놈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어 빨리 이 약수를 갖다 드려야 산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복이는 그것도 호랑이가 둔갑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뒷모습을 보니 엉덩이에 호랑이 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호랑이가 있다면 또 다른 호랑이도 있겠구나 생각한 유복이는 더욱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위 위에 굉장히 큰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복이는 얼른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유복이 앞으로 뛰어내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간 유복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의 뼈와 해골이 널브러져 있고 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총은 유복이 아버지의 총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이 호랑이가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버지의 뼈와 총을 보찜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유복이는 처녀가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복이가 정성스레 간호를 해주자 처녀가 눈을 뜨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유복이는 호랑이의 뱃속이라고 말하며 칼로 호랑이의 배를 가르면 나갈 수도 있지만 도로 잡힐지도 모르니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기만 하자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배에 구멍이 뚫리자 괴로워하며 곰에게 가서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곰은 이 산의 신령이었습니다. 곰이 과일을 먹어보라고 하자 호랑이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과일을 먹어 통째로 과일이 뱃속에 들어가 처녀와 유복이가 그것을 받아 먹으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곰에게 찾아가 과일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곰은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약수를 마시자 유복이와 처녀는 뱃속에 들어온 물을 마시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힘이 생긴 유복이는 칼로 호랑이의 배를 쭉쭉 갈라냈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아파 뒹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호랑이 뱃가죽을 뚫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바로 황대감집 딸이었습니다. 황대감은 딸을 구해준 유복이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